이때는 경매하면 안 돼요. 이때는 경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전월세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 막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불안을 느끼고 계시다고 해요.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다 자기네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얘기하고, 집주인들이 자기네 집에 살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얘기하지만 추석이 끝나고 나면 집주인들이 자기네 집에 들어가겠다라는 문자들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전월세 살고 계신 분들은 답답한 마음이 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경매 영상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경매로서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걸 거예요. 그냥 보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이 관점에서 경매를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 경험도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내용을 정리한다기보다는 그냥 오늘은 좀 가볍게 편한 마음으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내 몸값을 늘리기였던 것 같아요. 투자로서 돈을 버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투자로서 인생을 바꾸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선택을 했던 거는 시드머니를 많이 늘리자였던 것 같아. 기본적으로 이 금액 자체 치사할 수 있지만 시드머니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동산에서는 더 큰 돈을 벌기도 하고, 그리고 더 리스크가 낮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어요. 시드머니가 얼마 안 됐을 때 이걸로 큰 돈을 벌려고 하니까 저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경매도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작은 돈으로 큰 돈 벌려고 하고 수익성이 높은 것들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막 지분 물건들, 토지, 건물, 상가 이런 것들, 공동투자, 특수물건, 권리분석 어려운 거 이런 거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다가 지치고 다시 못하고 두 번, 세 번 못하고 다 사기당하고 다 남의 말만 듣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만 더해가지고 이거 못하겠다라고 해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드머니를 늘리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먼저 하려는 것보다, 투자는 공부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드머니를 어떻게든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투자를 통해서 이 시드머니를 또 같이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드머니 늘리는 게 1번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이 시드머니를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본업입니다. 그냥 노동의 소득으로 이 시드머니를 늘리는 게 저는 제일 빠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이었지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영업회사를 전 들어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일즈를 하면 내가 한 만큼 소득이 생기니까, 그러면 거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시드머니를 한번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영업회사에 들어가서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한 5년, 6년 이렇게 일했었는데 그 일하는 동안에는 정말 제법 잘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저는 한 번 딱 놓쳤을, 한 번 딱 이거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끝까지 가는 편이기 때문에 영상 개수만 봐도 지금 1000개 넘어갑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 관점에서는 꾸준히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 소득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든 본업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 시드머니를 늘리는 게 첫 번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업이 좀 제한적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부업도 해보시는 거 좋아요. 요즘은 부업 자체가 워낙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인스타그램, 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셔가지고 나를 홍보시켜서 부업을 좀 만든다든지. 그때 제가 영업하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하면서 경매가외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것도 부업의 하나의 영역이었고, 저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배우는 것들도 많고, 그러면서 또 돈도 많이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한번 본인들도 운영을 하시면서 돈을 한번 벌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일 것 같고, 절약은 기본입니다. 절약은 기본이에요. 뭐 아끼는 건 기본이고 일단 아끼는 게 전제 조건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고정 지출을 좀 줄여야 되겠죠. 뭐 핸드폰 들어가는 돈,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 시드머니로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정 지출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하고, 가지고 있는, 저는 그때 옷이나 뭐 그리고 차나 이런 것들 다 팔고 차도 모닝으로 샀었고, 그다음에 옷도 그냥 계속 입고 다니는 옷만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다 중고나라나 번개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가지고 있는 좀 좋은 옷들을 다 팔고 어떻게든 시드를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투자하면 안
안 돼요. 본업 열심히 하고 플러스 부업 열심히 하고 고정 지출을 줄이는 거, 시드를 늘리는 거. 이거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전세에 살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저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시드머니를 늘리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전세에 들어가 있던 물건을 월세로 바꾸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세로 내가 살아야 될지 월세로 살아야 될지 이런 명확한 목적이나 목표가 없는데 그냥 내가 뭐 남들이 다 월세 살라고 하니까 월세 산다라고 하고 고정 지출 줄이지 않고 막 월세 살면서 돈을 더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왜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각자 이제 뭐 직업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갑자기 이것 때문에 이제 이사를 못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줄여야 됩니다. 50만 원 살 돈이면 30만 원을 살아보고, 그리고 최대한 그 근처에 살면서 내가 이제 지출을 좀 줄여야 되겠죠. 버스비나 지하철비 이런 것들도 좀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본가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본가에서 내려다니면서 계속 출퇴근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 지출을 좀 줄이고 부업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돈이라는 게 조금씩 쌓일 거예요.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때 벌리게 되는데, 모이게 되는데, 그럼 이때 이제 저는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시드머니를 늘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경매로 이 시드머니를 늘린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보는 거죠. 시드머니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 빠르게 돈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하면 황금성이 좋은 걸 해야 되고, 부동산에서는 빠르게 내가 이걸 판다라고 했을 땐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워낙 세금을 많이 내게끔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거의 70에서 80%를 내야 되는 세금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도 워낙 내야 되는 세금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매 사업자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세금을 6%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매매 사업자로 이걸 물건을 팔았을 때 여러 가지 제약적인 사항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은 제외를 하고 이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선택을 해서 내가 빠르게 매도를 해서 매매 사업자를 이용하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겠다라고 좀 루트를 짤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경매로서 내가 물건을 선택을 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중에서 내가 가장 빠르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이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주거용 물건이 있고 상가 있고 토지 있고, 이 주거용 물건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주거용 물건, 상가, 토지 중에 어떤 게 제일 먼저 빠르게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주거용 물건이겠죠. 자, 그럼 주거용 물건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양하게 있지만 아파트가 가장 빠르게 돈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잘못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빌라를 선택해야 돼. 빌라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걸 선택해야 돼. 싸게 살 수 있는 거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빨리 팔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빠르게 팔 수 있는 거 저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면 지방 아파트를 사서 빠르게 매도한다 라는 전략이 1차적인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전략을 1년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1년에 1개, 잘하면 2개, 1년에 1개, 2개만 해도 일반 대기업 연봉보다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경매는 경험이 중요한 거고,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보다 경험을 쌓는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년에 한두 개, 그리고 다음 연도에 똑같이 1년에 한두 개 했는데 1년에 한두 개 했을 때 5천, 6천 벌었다라고 하면 갑자기 1억, 2억 이렇게 벌리는 시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드머니가 늘어날 수 있는 시기들이 분명히 생기는 거고, 늘어나는 시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거든요. 경매 같은 경우에도. 그 관점이다라고 하면 경험을 쌓고 꾸준히 이 시장에 머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이게 진짜 돈이 되는구나, 이게 나쁘지 않구나, 이거 할만하구나 라고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면 이 시장에 머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업이랑 부업은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이때 진짜 외로워요. 본업이랑 부업이랑 열심히 하면서 투자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뭔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여기서 다 거의 나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참아야 돼요. 이거 잘 참고 이러면은 이렇게 계속 좀 사이클을 돌리다 보면
저는 한 4-5년 지났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머니가 좀 모였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서울, 경기에 문을 두드리는 거죠. 이때는 경매하면 안 돼요. 이때는 경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 경기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경매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장입니다. 워낙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물건이고 그 물건으로 분류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경매로 접근을 한다. 경쟁자가 많다. 경쟁자가 많으면 싸게 사기 어렵다. 이렇게 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이제 그동안 쌓았던 경험이랑 그리고 내가 그동안 만들었던 시드를 통해서 일반 매매나 급매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간이 저는 한 4년, 5년 이렇게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빨라지는 시간도 있고 조금 더 늦어지는 시간들도 있겠죠. 하지만 뭔가를 확실히 좀 결단을 내고 뭔가 바꾸지 않으면 계속 전월세에 살면서 계속 이렇게 전전긍긍 그리고 이 소유권이 없는 나는 계속 이 정부나 정책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경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요렇게 한번 간단하게 좀 전략을 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좀 편한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른 투자들도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그거 하시겠다라고 큰돈 버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경매를 하겠다. 근데 저는 경매가 좋은 것 같아요. 경매는 꾸준하게 할 수 있고 평생 할 수 있고 언제든 이 시장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이 전월세 시장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시장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시장이 바뀔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역시 이 시장에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들이랑 계속 의견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포기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꾸준히만 하면 된다. 이거 잊지 않고 접근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